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영 강사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좀 더 나아지고 있나요? 네, 제가 생각을 해도 아침 이 시간이 조금씩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뭐 그 이전 같으면 바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전에 읽었던 좀 이야기나 아침에 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깨달았던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컨텐츠로 만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시간 관리,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미라클 모닝을 뭐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 관리, 뭐 오늘 책에도 좀 일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 없던 시간, 그러니까 남들로 따지면 하루에 4시간씩을 더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의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물론 저도 이제 좀 뭐 피곤한 날이 있고 뭐 생체 리듬에 있으면 예전에는 낮잠 같은 것들 별로 즐기지 않았는데 잠깐 뭐 한 10분을 이렇게 수면을 취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뭐 가볍고 그런 저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게 된 우리 열정미사님, 그래서 어제 저녁 때도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일단 저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심지어 예전에 맥주 공장을 한번 하는 것도 꿈이었어요. 그래서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좋아서 요즘에는 맥주도 좀 멀리하고 아예 술을 좀 멀리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식습관도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이렇게 좀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꾸 이제 좀 뭐라고 그래야 되는가, 뭐 제가 뭐 운동을 해서 막 근육질 뭐 이게 아니고 제 몸 상태를 좀 가볍고, 몸 상태가 좋아야 사실은 뭐 좋은 생각들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일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가짐을 아침에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좀 크게 생각하시고, 아침마다 이제 지금 제가 이 영상들을 올리는 거는 바로 제가 책을 읽고 아침에 깨달은 것들 여러분에게 나누고, 지금 이게 끝나면 바로 올려요. 그런 다음에 미리 캔버스로다가 썸네일 만들고 끝나고 바로 이제 다음 뭐 저 컨텐츠 만드는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마다 오시면 아마 이 영상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곱씹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거의 실시간 같은 개념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라이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당분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일단 저는 이게 좋고요. 라이브를 하면 제 루틴이 깨질 것 같아요. 이 아침에 정말 이 자기 개발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라이브는 제가 볼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여기서 시간이 발전되면 뭐 몇 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뭐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 루틴대로 여러분들 나누고, 여러분들은 또 가끔 뭐 저한테 상담 편지 주셔도 좋아요. 나름대로는 우여곡절, 옛날에 어떤 카운슬러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뭐 상담받을 내용들이 있으면 기꺼이 뭐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내시지 않으면 지금 뭐 여기 채널 위에도 아마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다양한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남기시던 카톡을 주시던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얘기들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1, 2번을 했어요. 어제는 뭐 했냐면 25페이지 잠재의식을 구조화하는 6가지 방법. 잠재의식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는 긍정적 자기 대화를 사용하라. 그냥 긍정문을 많이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의식하고 자꾸, 그래서 아침에 저도 긍정문을 쓰다가 지금 이제 아직 루틴이 완벽히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씩 빼먹는데 긍정문을 꼭 쓰거든요. 그래서 긍정문을 통해서 이 잠재의식과 대화를 해요. 대화라기보다는 뭐 일방적인 내용들이 써 있지만 마치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서로 뭐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잠재의식에 이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대화를 걸어라 라고 하는 내용. 두 번째는 고도로 효율적인 사람으로 시각화하라. 고도로 효율적인 사람으로 시각화하라. 이건 뭐냐면 자기 이미지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신이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멘토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각화,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상상으로 구체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여기 이야기한 대로 분명한 멘토를 하나를 두시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창훈 대표님의 강연 기획을 잠깐 이제 들으면서 그분께서 공명현상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명현상.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닮아가는 것. 그러면서 같은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멘토, 멘티 이 관계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두고 어떻게 어떤 고도로 효율적인 사람으로 시각화하라.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이제 완벽해진 사람이다. 내가 목표로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시각화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잠재의식에 넘겨주라는 얘기죠. 그런 시각화의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긍정문과 함께 넘겨줘라. 세 번째 거의 다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역할놀이를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효율적인 사람을 역할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각화했죠. 그러면 시각화한 걸로 그치지 말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이미 나는 이게 결국적으로 이 개념을 발전시킨 게 해빙이겠죠. 이 개념을 발전시켜 보세요. 해빙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역할놀이를 해라. 이미 가진 것처럼 해빙,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뭘 써라. 시간관리 전문가가 될 때까지 연극을 하는 것이다. 탁월한 시간관리 전문가처럼 행동하면 된다. 행동하라. 응? 탁월한 시간관리 전문가처럼 행동하라. 좋습니다. 네 번째, 최고의 사람을 벤치마킹하라. 이거 멘토 아까 나온 거죠. 잠재의식을 구조화하는데 네 번째 기법은 모델링이다. 모델링.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을 흉내내어 자신을 패턴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뭐 시간만 아닐 거예요. 시간 외에도 내가 본받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을 흉내내어서 자신을 일단 패턴화하라. 그 다음에 내 색깔을 갖는 건 그 다음인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라. 모델로 삼은 그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상상해보고 그렇게 실행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해라. 이게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책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 어떤 마을에, 어디에서 제가 읽었죠? 어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역경, 이런 거에 봉착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얘기는,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게 그분들 질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마을 분들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가 나아졌어요. 갑자기 왜 그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하튼 그 생각이 여기 번뜩 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한대요. 과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거보다 더 좋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완벽하게, 아니면 정말 합리적인 사람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 사람 매칭하라 그 얘기죠. 선생님이 되라. 여기는 별표 쳐놨네요. 제가 잠재의식을 구조화하는 5번째 기법은 오늘부터 1년 동안 시간관리 강의할 것이라 상상해보는 거. 이거 좋습니다. 강의를 하겠다. 이 기법은 학습 촉진 분야에서 발견되었는데 배우는 동시에 가르친다면 혼자서 학습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흡수하여 내면화할 수 있을 거다. 제가 하고 있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하고. 왜? 여러분들한테만 뭘 주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좆대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 이거예요. 제가 배우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겠다,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이야기. 저도 하나 더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되라. 이건 별표 2개.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아침 방송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좋다. 여기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입체. 여러분이 저번 강의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쓰는 글이 더 나아질까요? 라는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질문인데 거기에 제가 이런 답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다. 그럼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자, 생각이 없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평면, 2D처럼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차원 하나가 더 들어가면 3차원이 되고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이러한 것들,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왜 평면으로 보는 2차원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차원이 틀리느냐? 자, 여러분이 표현을 하건 무언가를 가르치건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건 어떻게 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이는 단면적인 부분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건 그 사물, 그 이미지, 그 사물, 그 다음에 어떤 무형적인 것,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건 그 사물의 밑면도 보고, 측면도 보고, 뒷면도 보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쉽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든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힘이다. 라는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얘기처럼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할 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그 이면, 그 뒷면, 그 앞면,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감정까지 포착해내서 여러분이 글로 담고 영상으로 담고 여러분 강의에 담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담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잠재의식 6번째, 다른 사람의 역할 모델이 되라. 다른 사람의 역할 모델이 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역할 모델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라는 얘기예요. 탁월한 시간 관리의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 전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에서 타인 조절법, 제가 가장 강명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희 미라클 모닝 그 오픈 채팅방은 이 타인 조절법의 표본이다. 표본. 가장 좋은 사례가 저는 우리 미라클 모닝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조절하는 건 자기 조절법이에요. 여러분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루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나간 고차원적인 건 타인 조절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분의 영향으로,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 모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해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북돋아주고, 혹시나 이렇게 그래도 한 400명이 되는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데 혹시나 일단 드러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작게 하실 수 있게 호출해주고 호명해주고, 타인 조절법이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고, 내가 남을 그렇게 끌어내주면서 어떻게 나도 남한테 끌어당김을 받는 거예요. 그죠? 타인 조절법. 우리 지금 미라클 모닝방에서 하고 있죠. 내가 왜 자꾸 남들을 끌어주느냐? 나도 그분들에게 끌어당김을 받으려고. 내가 손을 먼저 내밀어서 끌어잡아주면 그분들도 제 손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 때 한마디 따뜻한 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 괜찮다는 말, 위로한다는 말, 이런 말들이 저를 자꾸 아침에 깨어나게 하고 더 또릿하게 하고, 이게 이제 아침에 조금 피곤한 날은 이 영상 찍으면 이게 말이 좀 막 기가 빨려 나간다 생각하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일찍 잠들려고 하고, 이제 몸을 좀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아마 이제 오늘쯤 책이 도착할 건데, 이제 생체 리듬, 수면 리듬에 대한 책을 한 권 샀어요. 왜? 필요하니까. 짧은 잠을 자더라도 잘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역할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아까 여기 보면 6가지 잠재의식을 구조화하는 6가지 기법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한번 어떤 내용으로 강의의 자료로도 충분하게 이거 접어놔야 되겠습니다. 이건 강의 콘텐츠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분하고 지금 제가 이제 자기개발 관련돼 있는 5권을 하면 뭐 동기부여 관련돼 있는 자기부여 뭐 개발 관련돼 있는 뭐 강의 콘텐츠는 한 20가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29페이지. 자부심이 인생을 결정한다. 자부심에 관한 얘기를 좀 읽어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 자부심은 아마도 이 시간관리 심리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학의 가장 큰 발견, 이 부분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는 분들 좋을 거예요. 심리학의 가장 큰 발견 가운데 30페이지입니다. 하나는 자부심과 자기 효능감 사이의 연관성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좋아할수록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더 잘할수록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는 것도 안다. 자부심이라는 건 앞에 전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신이 좋아할수록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음을 안다.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은 어떤 일을 더 잘할수록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자기 효능감. 내가 누구에게인가?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효과적인 사람이고 내가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굉장히 나라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 자기 효능감. 뭐 우울감에 빠졌다거나 이런 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생각.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여러분이 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냐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쭉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채워지면 수각이라는 개념처럼 나눠주면 되죠. 내가 그냥 차면 어차피 제 그릇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부의 그릇, 여러분이 쓸 만큼, 물론 그보다 더 가져야 되겠죠. 누구한테도 나눠주려면. 내가 갖고 남에게도 나눠줄 정도의 쓰임이 있으면 뭐 그 다음부터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어차피 내 그릇이 작은데 내가 평생 먹고 살 것도 아닌데 나눠주면 됩니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릇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런 좋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싸갈 게 아닌데 그런 기회가 오고 그런 인연이 다가왔다는 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정말 큰 거예요. 그런 기회 놓치지 말고 자꾸 베푸세요. 네? 여러분이 쓰는 것도 뭐 쓰기는 좋아요. 그냥 뭐 버리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버리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잠재의식이 어떻게 해요? 해빙이라는 의미를 반대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갖는 걸 유지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걸 욕심이라고 해도 좋지만 그 욕심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져야 여러분들한테 계속 와요. 에너지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그런데 이걸 나눠줄 때 좋더라도 버린다는 생각은 부정적인 거예요. 좋은데 줘야죠. 그러니까 좋은데 이 지금 남아도는 걸 버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은 딱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의미 있게. 주면 어떻게 이게 다시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는 개념을 아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너무 이야기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 좀 많네요.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십시오. 나중에 언제 제가 필요할 때 또 오겠죠. 자, 이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라는 거 꼭 가지시고, 자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3가지 있대요. 여기 앞에 그냥 주옥 같은 얘기가 많네요. 나의 가치 결정하기. 저는 이 생각하면서 기준, 시간, 목표라고 해서 어제 쓴 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자부심에 영향을 미치려면 나의 가치를 먼저 결정해라. 자신의 믿음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에 비해 자신을 더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라. 여러분의 기준을 알아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지, 그 가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두 번째, 숙련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게 시간과 같은 개념이에요. 삶과 업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감정. 끊임없이, 즉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감정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 여러분들 시간 관리라는 거, 제가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 드렸잖아요. 왜 시간?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쪼개 쓰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이 얘기예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알기, 내 목표, 내 자부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소는 현재 목표와. 야, 어떻게 제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 시간, 목표라는 개념이 이 자부심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하고도 같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검증된 원리 12가지.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돼요. 이게 36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검증된 12가지. 원리 1. 시간 관리를 이용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자부심은 삶과 일에서 얻은 것보다 기여하는 것이 더 많음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 자,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검증된 원리. 시간 관리를 이용하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아유, 그러면. 원리 2. 내가 받은 보상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한 서비스 가치와 동일하다. 아, 그렇죠. 내가 받은 보상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돌고 도는 거죠. 언제나 더 많이 투자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법이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에 따르면 시간 관리는 파종을 잘할 수 있게 하므로 결국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더 잘 수확할 수 있게 한다. 보상의 양과 질을 높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타. 이타. 내가 받은 보상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한 서비스와 가치와 동일하다. 원리 3. 나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는 것과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냥 이 책은 좀 처음 읽는 건데 이렇게 좀 제가 나름대로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잘한 모양이에요. 너무 같은 생각이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나를 저는 공장으로 만들었어요. 콘텐츠 생산 공장. 그래서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1인 기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콘텐츠가 무엇이 될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파는 게 아니고 뭘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 컨설팅, 1인 기업화 컨설팅을 팔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에요. 저는 공장 설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공장에는 원료 시간, 즉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죠. 생산 요소, 글감을 찾아와야 되고, 글감을 찾아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공을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 그러니까 가공이죠. 생산 활동. 생산 활동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글쓰기 배우는 거,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생산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공장의 산출물, 생산물이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산했느냐, 그 생산한 결과물이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 것이냐.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강의를 하는 거죠. 좋은 얘기입니다. 원리 3 너무 좋아요. 매우 효과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산출물 등 결과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보통 사람은 투입에 초점을 맞춘다. 높은 성과를 달성을 하면 성취에 초점을 맞춘다. 낮은 성과 있는 사람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투입, 행위. 하기는 열심히 하는 거죠, 맨날. 그런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시스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고. 원리 4번은 모든 영역에서 이룬 성취의 정도는 내가 얼마나 시간을 훌륭하게 관리했는지에 달렸다. 맞죠? 원리 5, 이거 체크했네요. 성취에서 시간은 가장 귀한 자산이다.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라고 했죠. 여러분이 기존에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고 낮에 무언가 여러분 생산 활동을 하는데 그 시간에서 무언가를 쪼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시간 관리지만 미라클 모닝처럼 없는 시간을 캐내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성취의 시간은 가장 귀한 자원이라는 걸 충분하게 알고 그 시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시간 부족이다.
돈을 벌고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즐길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 부족을 경험한다. 맞습니다. 시간 부족.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간 만들어야죠. 미라클 모닝 하세요. 무슨 전도서 된 것 같은데, 뭐 어떤 표현을 너무 좋아요.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새벽이 너무 좋습니다. 오로지 나한테 쓸 수 있는 시간. 지금 이렇게 써도 5시 반밖에 안 됐잖아. 앞으로 몇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한 2시간 더한테 쓸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죠. 시간 관리 기술을 실천하면 판단력, 통제력, 통찰력, 자신감, 자기 수양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원리 7. 시간 관리에 집중하면 매우 성과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좋은 거죠. 시간 관리에 집중하면 성과지향은 성공한 사람의 핵심 자질이다. 목표 지향하고도 똑같죠. 목표를 지향하고 하는 것. 원리 8. 시간 관리는 단지 열심히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원리 9. 원리 9. 훌륭한 시간 관리는 에너지, 열의, 긍정적인 정신적인 원천이다. 맞습니다. 시간 관리를 제가 왜 이거를 다른 거 읽기 전에 일단은 성공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걸 찾은 게 뭐냐면 저한테 제일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일을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서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건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가 그냥 줄줄 나오네요. 원리 10.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너무 좋네요. 11번. 성취감만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한다. 맞습니다. 시간 관리를 통한 성취감. 세상을 바꾸려면 아침에 침대 정리부터 하라. 저도 그걸 한지는 그걸 우연치 않게 만난 게 한 1000일 되는 것 같아요. 1000일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저는 일어나서 침대 딱 정돈하고 먼지 털고 그 일부터 합니다. 빼놓지 않고. 왜냐하면 참 그 감명적인 이야기, 그 해군 제독 장군님 나와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저번에 공유 드렸는데 지금 제가 장군 이름도 까먹고 자꾸 깜박깜박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한번 꼭 동기부여에는 저는 그만한 동기부여 영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 작은 하나의 성취감을 자꾸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만드는 방법이죠. 나중에 이것도 한 번 더 제가 강연으로 만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원리 12 별표 역시 쳤네요. 지금으로는 1분이 내가 지는 모든 시간이다. 여러분들 지금을 사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지나면 없어요. 제가 어제 그저껜가 아마 그 썼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을 너무 사랑하셔야 돼요.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과거. 여러분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형체가 없어요. 지금 얘가 이거 말을 하고 아까 말을 시작한 지가 28분이 지난 거예요. 지금은 계속 흘러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고. 지금으로는 1분이 내가 지닌 모든 시간이다. 나를 분 단위로 관리한다면 시 단위와 일 단위의 시간은 저절로 관리가 된다. 내 시간을 더욱 야무지게 관리할수록 나는 반드시 멋진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의 시간을 사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그냥 누구에겐가 맡겨서 흘러가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시간을 충분하게 사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오늘 아침 36페이지까지 읽었고 내일도 또 열심히 우리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한번 만나보시죠. 이 끝난 뒤에 제가 다른 거 잠깐 한 권 더 읽고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아예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책을 아주 잘근잘근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도록 한번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들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응원이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지만 저의 인생도 바꾸고 제가 바뀐 인생만큼 많이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축복받으세요. 감사합니다.